매독과 임질에 대한 기록이 저희 조선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나옵니다. 총잡이와 카우보이 하면은 서부시대 대표적인 무법자들이라 불린 이들, 진짜로 이들을 위협했던 거는 총알이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임질과 매독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카우보이들 사이에서는 매독이 총알보다 빨리 퍼진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광부와 군인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까지 죄다 성병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부에서도 수은이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는데요. 수은 연고를 성기에 바르거나 사우나식 훈증법으로 땀을 빼며 치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치료가 될 리가 없죠. 오히려 치아가 썩고 피부가 벗겨지고 약 때문에 더 아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였다고 하니까요. 또한 여성들은 집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들, 질세정제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르사파릴라, 토복령, 금잔화, 카모마일 등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에서 토복령을 매독치료제로 썼던 것과 흥미롭게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효과는 거의 없었고 심함은 자극 때문에 더 악화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더 우세하게 많습니다. 혹은 식초나 레몬즙, 소금물을 질세정제로 사용하면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또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요즘에 성병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성병은요, 성관계를 통해 옮기는 병의 통칭을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임질과 매독 정도로 구분되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헤르페스나 클라미디어, 콘딜로마 같은 곤지름, 트리코모나스 질염, 그리고 사면발이 2까지 30여 여종이 넘는 원인균이 알려져 있죠.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은 클라미디아 감염은요, 증상이 없거나 냉이 늘어나는 정도로 나타나지만 방치하면 골반염이나 불임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임질도 남성은 요도염, 여성은 자궁경부가 나타나지만 여성 쪽에는 무증상이 더 많아 더 위험한 거죠. 헤르페스는 피곤할 때 외음부에 물집이 생기고, 곤지름은 사람아기처럼 돌기가 이제 생기고, 사면발이는 머리나 아니면은 음모 쪽에 기생해서 극심한 가려움증인데 까만 그 똥 같은 걸 갖다가 피부에 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안전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성생활은 거의 필수로 따라오는데요. 한 배우자의 안전한 성생활 그리고 성관계 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콘돔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상대방도 이제 전염의 위험성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요도에서 씻겨나가고免疫力이 좋으면은 금방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병에 걸렸다 하면 우선 내가 성병에 걸렸던 사실을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끝까지 치료를 받아서 그 성병균이 안 나오는 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내가 성병의 치료가 완치가 될 때까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재감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 하면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여름철에는 성병 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땀과 습기로 생식기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면 감염이 취약하다는 사실, 매일같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항상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실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셀프로 진단하기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임질은 무조건 요도염으로 와요. 소변 볼 때 아프고 찌릿해갖고 오줌 넣을 때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매독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피부의 질환으로 옵니다. 성기에 쪽에 이제 괴사가 되면서 나타나고, 매독은 가장 심각한 거는 초기에는 크다란 증상이 없다가 이 잠복 매독이라는 시기를 거치고 나중에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그때는 뇌나 뼈 이런 데 다 퍼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임질인지 매독인지 모르지만 주변에 소변을 보면서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질렀다는 그런 기록도 좀 있고, 쇼펜하우어 같은 유명한 철학자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처음에 좋아했다가 본인이 매독에 걸린 걸 알고 여성 혐의주의자가 됐던 어떤 그런 기록도 좀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헤르페스 타입 2 세균에 걸리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성접촉을 통해서 외음부 쪽에 궤양이 생기는 질환인데, 쓰라리고 따갑고 아프죠. 근데 치료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런 경우에 이제 면역이 떨어졌다가 좀 보면 됩니다. 임질이나 매독이 꼭 성관계로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 접촉을 통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성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95%, 98% 이상 다 이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옮겨 다니는 질환을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키스를 통해서도 옮겨 다닐 수 있고요. 엄마한테서 아기한테 가는 수직 감염, 그 매독 같은 거 이렇게 가니까 그는 혈액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피가 섞이거나 아니면 같이 국물을 떠먹거나 이러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김치 국물을 같이 떠먹다가 B형 감염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염에 걸리면서 간경화 가서 간암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니까 거의 비슷한 경우가 되죠. 그럼 지금은 혼재 매독을 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에만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고 내가 잠복 매독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또 안 나오게끔 억제해주는 어떤 시스템 갖다가 있으니까 무조건 병원 가고 진단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강남 여성병원에서 하면 특별한 좀 성병 치료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먼저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진단이 되면 치료제를 갖다가 정확히 해줄 수가 있어요. 성병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염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고 불임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것 같아요. 질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세정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질 안쪽에 상처가 났던 상황을 치료해주는 그 창상 피복제 같은 걸 발라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원인에 맞게끔 해주는데 질염이 많아지면 자궁경부에 염증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자궁경부의 염증도 치료제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LED 광선 같은 걸 통해 갖고 조직 갖다가 재생시켜주는 치료제나 최근에는 줄기세포 같은 걸 통해서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줄기세포가 항염작용이 있고 또 재생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치료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의 궁궐에서도 서부시대 때에서도 성병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왕과 카우보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시대와 장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피해자였죠. 오늘날 우리는 놀랍게 발전한 의학 발달로 인해서 치료와 예방이 다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성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성병 예방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